공매도 금지 이후, 자, 월요일 증시 폭등했죠. 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 가장 큰 폭의 일간 상승률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게 큰 폭의 상승 후에, 자, 오늘 증시는 또 급락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어제 증시 토크에서 살짝 언급드렸지만, 예, 10월의 하락분을 모두 커버할 정도로 증시가 급반등했다 보니까 약간은 노파심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증시 토크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다 보면요, 예, 향후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 여러분들 밑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은 마음을 단단히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제가 시간 관계상 파워포인트로 뜨지 못하고, 예, 칼럼, 예, 카페에 올린 칼럼 내용으로 다이렉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주식시장 정말 급했죠. 예, 한 5%, 코스닥 지수 한 4, 5%, 이 정도면, 쏘쏘하네 했더니, 장 후반까지, 이거 밀고 올라가고, 에코프로 관련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야, 이거, 너무 센데, 쇼커버가 급하긴 급한가 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긴 했어요. 자, 증시 반등이 반갑긴 했죠. 하지만, 제가 노파심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던 과거 선례들, 2008년 금융위기 때, 2011년 8월, 그리고 2020년 공매도 금지를 했던 그 세 번의 케이스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이렉트로 약발이 섰어요. 2008년, 2011년, 2020년에는 허무하게 며칠 더 하락하기도 했고요. 어떤 경우는 살짝 약발이 들었다가 좀 지지지지 했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공매도 금지는 그런대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해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예, 만드는 그 이전의 하락 추세를 중단시키는, 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예, 한순간에 급등 양상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자, 그 모습은 마치 그 약 중에 보면요, 서방정이라고 있잖아요. 서방정 맞나? 예, 천천히 녹는 거. 예. 타이레놀 서방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세 번의 공매도 중지 때는 마치 서방전 알약처럼 약효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이번에는 고용량의 어떤 약물질을, 예, 혈관으로 다이렉트로 주사한 것 마냥, 예, 바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천천히 효과가 나타날 때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크게 폭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다이렉트로, 예, 약효과가 나타날 때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예, 폭발하게 돼요. 자, 그 모습이 어제와 오늘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보통 변동성이 폭발한다 그러면요, 보통 단기 급락장에서 변동성이 폭발합니다.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예, 증시가 급락할 때, 예, 그 변동성이 폭발하고 그 후에 시장이 하면서 요란하게 위아래로 움직이죠. 자, 과거 2000년 초반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예, 공매도 전면 금지로 숏 커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상방으로, 예, 열리면서 변동성이 폭발하게 됐죠.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증시 급락이라는 시장의 체질적인 이유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제도적인 인위적인 형태로 해서, 예, 인공 변동성이 발생한 거예요. 마치
뭐 과거에 증시 급락했을 때 변동성 발생하는 게 뭐 자연 지지이다 그런다면 이번에는 뭐가 같냐? 예, 지하 핵실험처럼 뽀 하고 터진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어쨌거나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 증시 여진, 예, 변동성의 여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게 되면 과거 2000년 초반의 증시처럼 매일같이 증시가 위아래로 엇갈리게 되고 증시 추세 자체를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증시 추세를 예측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요, 더더욱 예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이, 변동성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 뭐 무조건 올라가면 장땡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고 시장 자체가 예상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과거 20여 년 전, 2000년 초반에 증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와서 보면 증시가 상승이었네, 뭐 2002년에 하락이었네 이렇게 평가하지, 그 시절엔 어땠냐면요, 하루 폭등, 하루 폭락, 하루 폭등, 하루 폭락. 이것도 뭐 등락률이 뭐 전 종목 상한가, 전 종목 하한가 이런 식이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증시 추세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안 주식시장은 추세 자체를 알 수 없게 예,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자, 그렇다는 의미는 향후에 우리가 전혀 방향을 알 수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나마 변동성이 적을 때는 오늘 상승했으니까 내일 상승하겠지, 맞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변동성이 클 때는 오늘 상승했으니까 내일 상승할까, 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의 짤짤이, 동전 짤짤이 홀짝 노름 수준의 확률로, 예, 수렴하게 돼요. 자, 그리고 체감상 보시게 되면요, 향후 주식시장은 마치, 예,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의 그 이전에 받았던 충격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게 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10월까지 증시 볼 때 어땠어요? 주식시장이 1% 플러스 마이너스 상승 하락했다 그러면, 와, 이거 대폭등이네, 대폭락이네, 뭐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등락은 그냥 이거 보합 아닙니까? 예,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과거 20여 년 전 증시가 그랬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 한동안, 이게 뭐 수개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한동안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게 있습니다. 2000년 초반 증시를 보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희일비하는 주식시장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장 상승했네 그러면 추격매수, 시장이 하락했네 그러면 손절매, 또 올랐네 그러면 추격매수, 하락했네 그러면 손절매, 예, 뭐 상승 추세라도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이거 상승 추세면 장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승할 때 뭐 한 지수가 3%, 5%씩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만만치 않게 5%, 6%, 7% 이렇게 하락하니 누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예, 정신없습니다.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 녹아납니다. 결국 상승 추세에서도 돈 못 벌었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게 변동성 장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시장을 길게 보시고, 그리고 기업의 내용이나 이런 거 보시고 합리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시라면 향후 공매도 중단이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것을 오롯이 본인의 수익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하루 등락, 하루 하락, 이것만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혼란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2020년대 주식시장을 거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저 급등하는 종목만 쫓아서 투자하면 된다라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결국 과거 20년 전 개인 투자자의 모습들이 또다시 반복될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저희 증시토크 보시는 분들은 뭐 기업 가치도 보시고 합리적인 급하지 않게 차분히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원칙 깨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시장이 뭐 이렇게 되더라도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묵묵히 투자의 길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증시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